성냥 걸겠소. 저 조선 사람이 새벽까지 못 버티는 쪽에. 바다 건너 낯선 포구의 마당에 사람들이 빙둘러서서 돈을 걸고 있었습니다. 한가운데 있는 것은 사방이 돌로 막힌 광이었고 그 안에는 조선에서 온 사신 일행의 짐꾼 하나가 들어가 앉아 있었지요. 밤새 아궁이에 장작이 2배로 들어갔고 구경꾼들은 새벽까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문 앞에 모여 선 사람들은 안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그 짐꾼이 어쩌다 그 광에 들어가 앉게 되었는지 이야기는 6해 전 부산포 나루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응원의 댓글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동네 땅 부산포의 소돌이라는 짐꾼이 살았습니다. 나이는 33. 어깨가 넓고 목이 굵어서 나루에 서 있으면 사람이 아니라 기둥이 하나 서 있는 것 같았지요. 머리에는 늘 무명수건을 동이고 있었습니다. 빛이 바래고 끝이 다 해졌는데도 벗는 법이 없었습니다. 소돌은 부산포에서 짐을 졌습니다. 소금 가마니, 무명필, 마른 생선 괴짝. 짐꾼 하나 부르려면 소돌이부터 찾아라. 나루에서 그런 말이 돌 만큼 등에 얹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졌지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물을 먹어 무게가 곱절이 된 소금 괴가 하나 있었는데 짐꾼 셋이 달라붙었다가 손을 놓았지요. 오늘 안에 장에 못 가면 소금이 죽소. 삭슬 배로 줄 테니 누가 좀 저 주시오. 그때 소돌이 지게를 지고 왔습니다. 괴 옆에 앉더니 밑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밑이 젖었구먼. 그제 실은 것이오? 그제 실었소. 어찌 아시오. 위가 말랐으니 아래만 무겁지요. 소돌은 괴를 옆으로 눕혔습니다. 물 먹은 쪽이 위로 가게요. 그러고는 지게에 얹고 그대로 일어섰습니다. 무릎 한 번 떨지 않았습니다. 나루가 조용해졌습니다. 저 사람 저거 사람 힘이 아니오. 셋이 못 든 걸 혼자 지지 않소. 꽤 임자가 쌀을 되어 내밀었습니다. 삭슬 배로 준다 했으니 받으시오. 한 번 졌으니 한 몫이지요. 소돌은 그 절반을 도로 밀어놓고 걸어갔습니다. 하루는 나루의 젊은 짐꾼 하나가 물었습니다. 소돌이 형은 어째 배가 뜰 때마다 저기 가서 서 있소. 짐도 없는 빈 배까지. 버릇이요. 소돌은 배가 들어오는 날이면 짐이 있든 없든 나루 끝에 나가 섰습니다. 6해 동안 하루도 걸은 적이 없었지요. 그런데 그 배들에서 소돌이 찾는 얼굴은 한 번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부산포 사람들은 소돌을 두고 말이 많았습니다. 힘은 장사인데 어딘가 모자란 데가 있다고들 했지요. 값을 후려쳐도 따지지 않았고 짐을 2몫 지고도 1몫만 받았습니다. 남는 것을 어디에 쓰는지도 몰랐습니다. 저 사람은 셈을 못하는 게 아니라 셈에 관심이 없는 게야. 늙은 짐꾼 고 서방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름은 판출이고 나이는 62. 부산포 나루에서 40년을 짐을 진 사람이었지요. 고 서방은 소돌이 처음 나루에 왔을 때부터 그를 보았습니다. 6해 전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웬 사내 하나가 맨발로 나루에 들어섰는데 걸친 것이라고는 다 해진 것 한 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동인 무명수건만은 깨끗했습니다. 그것 하나만은 아껴두었다는 듯이 말이지요. 자네, 어디서 오는 길인가? 바다 건너서요. 고 서방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해 부산포에는 바다를 건너 돌아온 사람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쪽 말을 한다는 소리가 나면 이튿날로 오라를 졌습니다. 외에 붙었던 놈이라는 것이었지요. 그러니 묻지 않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소돌은 그날부터 짐을 졌습니다. 6해 동안 한 번도 부산포를 떠나지 않았지요. 떠나지 않은 데에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배였습니다. 제 힘으로는 바다를 못 건넙니다. 고깃배로는 어림도 없고 장사배는 아무나 태워 주지 않지요. 나라에서 띄우는 배가 아니면 길이 없었습니다. 언젠가 그런 배가 뜬다면 그 배는 반드시 이 나루에서 뜰 테니까요. 가을이 다 갈 무렵이었습니다.
소돌은 그날도 동네 관아에 다녀왔습니다. 2달에 한 번씩 하는 일이었지요. 관아 마루 끝에서 서리가 붓을 놓고 소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또 왔는가? 예, 이번엔 뭘 적어달라는 겐가? 사람 하나 적어 주십사합니다. 이름, 향실입니다. 성은 없습니다. 사는 데는 소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바다 건너에 있습니다. 어디쯤인지는 모릅니다. 서리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사는 데를 모르는 사람을 무슨 수로 적는단 말인가? 죽었으면 죽었다고 적고 살았으면 어디 산다고 적어야 문서가 되지. 그럼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요? 적을 자리가 없네. 자리가 없으면요? 서리가 붓을 들어 다른 종이를 끌어당겼습니다. 더 상대할 뜻이 없다는 뜻이었지요. 종이 없으면 없는 것이야. 소돌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루 밑에서 올려다본 채로요. 그 사람은 지금도 어디선가 밥을 먹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종이에 없다고 없는 사람입니까? 내 종이에는 없네. 소돌은 절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는데 어깨가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나루에 닿았을 때는 해가 다 넘어가 있었습니다. 고 서방이 뱃전에 걸터 앉아 있다가 소돌을 보았습니다. 또 갔다 왔는가? 예, 뭘 하던가? 소돌은 지게를 내려놓고 그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종이에 없으면 없는 것이랍니다. 영감님, 소돌은 웃었습니다. 웃는데 눈이 반쯤 감겼습니다. 화가 났을 때 짓는 얼굴이었지요. 고 서방은 담뱃대를 놓고 소돌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소돌이, 예, 자네 그 서리 말을 고지곳대로 들었는가? 고지곳대로 안 들으면 어쩝니까? 종이는 그 사람이 쥐고 있는 거려. 이 사람아, 고 서방이 소돌의 무릎을 툭 쳤습니다. 이름은 종이에 적히지만 사람은 사람에게 적히는 법이라네. 소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린가 싶었지요. 영감님, 그 말이 밥이 됩니까? 배가 됩니까? 밥도 안 되고 배도 안 되지. 그럼요. 그런데 자네가 6해를 이 나루에 붙어 있는 것도 종이에 적혀서 그러는 건 아니자는가? 소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네 머릿수건 말이세. 그것도 종이에 적힌 것은 아닐 테고. 소돌의 손이 저도 모르게 수건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고 서방은 그 손을 보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다시 담뱃대를 물었지요. 나도 그때 하나 이런네. 소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감님이요? 큰 놈일세. 19이었지. 그해 여름에 소금 실으러 간다고 나갔다가 안 왔어. 그러셨습니까? 40년을 이 나루에서 짐을 졌네. 배가 들어오면 나도 나가봤지. 자네보다 먼저 그 버릇이 들었어. 소돌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6해를 옆에서 짐을 졌는데도 말이지요. 그러니 내가 자네 버릇을 나무라지 않는 걸세. 찾으셨습니까? 고 서방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담뱃대만 2번 빨았지요. 어서 들어가 자게. 내일 소금 배가 2척일세. 소돌은 그날 밤 그 말을 다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종이에 적히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미 6해 동안 몸으로 겪은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흘려들은 말이 뒷날 어떻게 돌아오는지는 그 자리에서 아무도 모르는 법입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부산포 나루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관아에서 나온 아전이 방을 붙이고 있었지요. 그를 아는 사람이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바다 건너에 잡혀간 백성을 데려오기 위하여 나라에서 사신을 보낸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데려올 사람의 이름을 적어 올리라. 이름과 나이와 살던 고을을 적어 올리면 그곳에서 찾아 데려온다. 정말이오? 정말로 데려온단 말이오? 우리 아들도 돼요. 18배 끌려간 아들도 돼요? 아전이 손을 들어 사람들을 막았습니다. 이름을 올리시오. 올린 이름만 찾소.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돌은 지게를 진 채로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고 서방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소돌이, 자네 얼굴이 왜 그런가? 소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돌이, 영감님, 말해보게. 배가 뜬답니다. 소돌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6해 만에 배가 뜬답니다. 그러고는 지게를 진 그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루를 벗어나 동네 관아 쪽으로요. 지게를 진 채로 신비를 뛰는 사람을 그날 부산포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동네 관아 앞은 이미 사람으로 메워져 있었습니다. 줄이 담을 돌아 저작거리까지 늘어져 있었지요. 이름을 부르는 소리, 나이를 대는 소리, 우는 소리가 한데 섞여 있었습니다. 소돌은 그 줄 맨 끝에 섰습니다. 해가 지고 별이 뜰 때까지 섰습니다. 앞에 선 노파가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댁은 누구를 올리러 왔소? 누이입니다. 몇해 갔소? 19에요. 노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22에 갔소. 손주를 업고 갔지. 그 아이는 못 올렸소. 그애 난 것이라 이름을 못 지었거든. 노파는 그 말을 하고 앞을 보았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줄이 한 걸음씩 줄었습니다. 소돌의 차례는 자정이 다 되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오르는 일이, 그리고 종이에 이름 하나를 올리는 일이 얼마나 먼 일인지를 소돌은 아직 몰랐습니다. 소돌이 마루 앞에 섰을 때 서리는 눈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름, 향실입니다. 성은 없습니다. 나이, 28입니다. 살던 고을, 김해 진례입니다. 19에 그 마을에서 끌려갔습니다. 붓이 움직였습니다. 소돌은 그 붓끝을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6해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누이의 이름이 종이에 얹히는 것을 본 것이요. 뗐네. 다음, 나리, 이 종이가 바다를 건너갑니까? 건너가네. 사신 일행이 이걸 가지고 가서 저쪽 사람을 찾아 대조하는 것이야. 못 찾으면요. 못 찾으면 지우네. 소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운다니요. 거기 없는 사람을 언제까지 종이에 두겠는가. 없으면 지우고 셈을 맞추는 것이 문서일세. 소돌은 뒤에 선 사람이 등을 밀고서야 걸음을 옮겼습니다. 관아를 나오는데 별이 다 기울어 있었지요. 없으면 지운다는 말은 결국 그 종이를 쥔 사람이 있고 없고를 정한다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보름이 지났습니다. 한양에서 사신 일행이 내려왔습니다. 부산포가 통째로 들썩였지요. 우두머리 되는 이는 윤백규라는 분이었습니다. 나이 54의 수염이 희끗희끗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사라 불렀습니다. 사신 일행의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말이지요. 윤 정사는 나루에 내려서자마자 배부터 살폈습니다. 배가 셋이라 했지. 사행 일행과 사공을 빼고 돌아오는 백성을 몇이나 태울 수 있는가? 가는 길에는 예물과 양식 때문에 150, 예물을 내려놓고 돌아오는 길에는 230까지 됩니다. 230. 윤 정사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저쪽에 있는 사람이 몇일 것 같은가? 옆에 선아전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수천이라는 말도 있고 만이라는 말도 있네. 그런데 우리가 실 수 있는 것은 231세. 윤 정사는 그러고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사람 하나가 따라 내렸습니다. 물빛 명주 중치막을 입고 발에는 외국 신을 신은 사내였지요. 나이는 46, 마르고 키가 크며 눈이 작아서 웃을 때만 커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황지중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황통사라 불렀지요. 통사라 하는 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말을 옮기는 관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황통사는 나루에 내리자 두 손을 모으고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먼 길에 이렇게들 나와 주셨구려. 고맙소이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사람들이 그 목소리에 마음을 놓았지요. 통사어른, 저쪽 사정을 잘 아신다지요. 알다마다요. 난리통에 붙들려가 3년을 살다가 겨우 몸만 빠져나왔소이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이번 걸음에 자원한 것이오. 그곳 사정을 아는 자가 가야 백성을 하나라도 더 찾지 않겠소. 어이구, 어른 같은 분이 계시니
우리가 삽니다. 황통사가 웃었습니다. 웃으니 눈이 커졌지요. 그 자리에서 그 말을 의심한 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사가 묵는 객사 마당에 상이 차려지고 그 위에 명부가 올라왔습니다. 동래와 김해와 양산과 밀양에서 올라온 종이가 궤로 셋이었습니다. 이걸 다 한 권으로 옮겨 적어야 하네. 그리하겠습니다. 서기를 붙여주시지요. 권인경이라는 서기가 왔습니다. 나이 31에 얼굴이 희고 손끝에 늘 먹물이 묻어있는 사람이었지요. 권서기는 상 앞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사흘 밤낮으로 이름을 옮겨 적었습니다. 김해진례, 향실, 28, 붓이 갔습니다. 양산 물금 2사람, 어미와 아들입니다. 동네 좌수영 14세가 나이입니다. 황통사가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따금 고개를 끄덕이고 이따금 이름 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밤이 깊었을 때였습니다. 권서기의 붓이 종이 위에서 멎었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먹물이 한 방울 떨어져 종이에 번졌습니다. 왜 멈추는가? 권서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권서기. 아닙니다. 손이 저린가? 예. 손이 좀 저립니다. 황통사가 붓을 받아 그 이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슨 이름이길래? 그저 여느 이름입니다. 그렇겠지. 황통사는 붓을 돌려주고 물러났습니다. 권서기는 그 이름을 마주 적었습니다. 적고 나서 초안으로 쓴 종이를 조용히 접었습니다. 접은 종이는 상 밑에 놓인 궤 아래로 밀어 넣었지요. 벌이라는 지시가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때 그것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 윤정사가 명부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넘겨보고는 상 위에 내려놓았지요. 여치나 올랐는가? 300이 조금 넘습니다. 300. 예. 우리가 실을 수 있는 것은 231세. 황통사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2번 다니고 3번 다니면 되지요. 저쪽이 순순히 내줄 것 같은가? 솔직히 아래면 어려울 것입니다. 어째서인가? 사람이 곧 일손이기 때문입니다. 밭을 메고 그릇을 굽고 물을 깃는 손이지요. 열해를 부린 손입니다. 하루아침에 내놓으라 하면 어느 주인이 좋아하겠습니까? 윤정사가 눈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들고 가는 겐가? 이 명부지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약조가 있으니 여기 적힌 이름은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적힌 이름은 예. 적힌 이름은요. 윤정사는 그 말을 2번 곱씹었습니다. 그러고는 명부를 황통사 쪽으로 밀었습니다. 자네가 맞게. 이 종이가 곧 그 사람들 목이니 한 자도 틀리지 말게. 영심하겠습니다. 황통사는 명부를 받아 품에 안았습니다. 그날 밤늦게 외국을 오가는 장사배 사람이 객사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봉안 쪽지 하나를 놓고 갔지요. 황통사는 그것을 촛불에 비춰 익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밤 내내 촛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쪽지를 불에 넣었지요. 명부가 다 되던 날 마당에 방이 또 하나 붙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을 뽑는다는 방이었습니다. 배에 실을 짐이 많으니 짐꾼을 12 붙인다는 것이었지요. 부산포 나루가 뒤집혔습니다. 뱃삭 없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자리였으니까요. 소돌은 그 방 앞에 제일 먼저 가섰습니다. 자네도 갈 텐가? 가야지요. 나도 이름을 넣었네. 영감님이요? 예순두래요? 40년 짐을 진 놈이 나뿐이라 그러네. 짐 싣는 순서를 아는 놈이 하나는 있어야 배가 안 기울지. 고 서방이 픽 웃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배가 궁금해. 뽑는 자리는 나루 앞마당에 차려졌습니다. 관아 아전 하나가 나와 앉고 그 옆에 황통사가 앉았습니다. 지원한 사람이 40이 넘었습니다. 아전이 마당 가운데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에 사신 일행의 예물 궤가 하나 놓여 있었지요. 이걸 지고 저 끝까지 갔다 오면 된다. 젊은 짐꾼 하나가 나섰다가 지게에 얹으면서 옆으로 쏟았습니다. 또 하나는 5걸음을 가다 무릎을 꿇었지요. 이거 뭐가 들었길래 이렇소. 죄부치가 들었다. 그러니 뽑는 것이 아니냐.
셋이 더 나섰다가 셋이 다 물러났습니다. 그때 소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터 주었습니다. 부산포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소돌은 그 앞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게에 얹고 일어섰습니다. 그러고는 마당 끝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걸음을 늦추더니 아전 앞에 궤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한쪽이 헐거우니 새끼로 한 번 더 묶으시지요. 배에서 흔들리면 안에서 깨집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전이 궤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 든 놋그릇 하나가 정말로 헐겁게 놓여 있었지요. 자네 이름이 뭔가? 소돌입니다. 성은? 없습니다. 됐다. 뽑혔다. 사람들이 손뼉을 쳤습니다. 고 서방이 제일 크게 쳤지요. 그런데 고 서방 차례가 되자 마당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영감님, 저 궤를 지시겠소. 뭐 찌지. 그럼 왜 나왔소? 내가 못 찌는 대신 저것들을 어떻게 실어야 배가 안 기우는지는 아네. 고 서방이 배 쪽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무거운 건 아래, 가벼운 건 위에. 이건 아무나 아는 것이고. 그런데 사람이 탈 자리를 어디에 비워둬야 하는지는 아무나 모르지. 아전이 붓을 멈췄습니다. 돌아오는 길엔 사람을 싣는다며. 그럼 나가는 짐을 어디에 쌓아야 그 자리가 남는지 셈해본 사람은 있는가?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자네도 뽑혔다. 고 서방이 소돌을 보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봤는가? 늙은 것도 쓸 데가 있어. 그때까지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황통사가 소돌을 보았습니다. 자네, 예, 그 궤가 몇 근인지 아는가? 모릅니다. 그런데 안에 놋이 헐겁다는 건 어찌 알았는가? 소돌은 잠깐 사이를 두었습니다. 지고 걸으니 등에서 소리가 납디다. 황통사가 웃었습니다. 웃으며 소매에서 은 조각 하나를 꺼내 던져 주었습니다. 기특하구먼. 받아 두게. 소돌은 그것을 받아 손에 쥐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지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소돌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아주 조금 갸웃했습니다. 황통사가 은 조각을 던지며 낮게 흘린 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조선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소돌은 못 들은 척했습니다. 6해 동안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배가 뜨는 날은 바람이 좋았습니다. 부산포 나루에 사람이 새까맣게 모였습니다. 배웅을 나온 것이 아니라 이름을 한 번 더 부르러 나온 것이었지요. 우리 아들 이름이 거기 있소. 22 밀양무한 이름은 만수요. 우리 딸도 있소. 꼭 좀 찾아주시오. 배가 나루를 떠나는데도 사람들은 물가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돛이 오르고 나루가 손바닥만 해지고 사람들 소리가 바람에 끊겼습니다. 소돌은 배전에 서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6해 동안 저 자리에서 배를 보던 사람이 이번에는 배 위에서 나루를 보고 있었지요. 고 서방이 옆에 와 섰습니다. 기분이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니. 여기까지 오는데 6해가 걸렸는데 막상 서 있으니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고 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그렇지. 오래 기다린 일은 닥쳐도 실감이 안 나는 법일세. 바다가 넓어졌습니다. 묻이 사라지고 물빛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짐꾼들이 짐 사이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젊은 짐꾼 하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형님을 찾으러 가오. 25에 갔소. 나는 아버지요. 살아 계실지는 모르겠소만 나는 아무도 없소. 그냥 뱃삭 없이 바다 구경 한번 하려고 왔소. 그 말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12 중에 8이 사람을 찾으러 온 것이었지요. 그런데 소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그릇만 들고 있었습니다. 소돌이 형은 누구 찾으러 가오? 소돌은 밤만 한술 떴습니다. 찾으면 말하겠소. 입 밖에 내면 김이 새는 것 같아서 그러오. 짐꾼들이 또 웃었습니다. 고 서방만 웃지 않았지요. 소돌은 배전에 나가 오래 서 있었습니다. 9해 전일이 눈앞에 떠올랐지요.
난리가 터진 지 6해째 되던 해였습니다. 소돌의 집은 김해 진례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어미와 남매 셋이 사는 초가였지요. 어미는 배를 짜는 사람이었습니다. 골짜기에서 어미보다 곱게 짜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해 봄에 어미가 무명한 피를 짰습니다. 겨울 내내 앉아서 짠 것이었지요. 어머니, 값이 좋다는데 파시지요. 팔지 않는다. 어미는 그 무명을 반으로 잘랐습니다. 반은 아들의 머리수건을 지었고 반은 딸에게 주었지요. 어머니, 저는 옷도 있는데요. 옷은 해지면 버리지만 이건 못 버린다. 어미는 천끝을 3번 되짚어 박았습니다. 늘 그렇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어째 늘 3번씩 박으십니까? 한 번이면 되지요. 한 번 박은 것은 풀린다. 2번 박은 것도 언젠가 풀려. 3번을 박아야 사람 손이 안 닿는 데서도 안 풀린다. 향실이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어머니 손은 참 미련해요. 미련한 게 오래 간다.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골짜기로 불이 넘어왔습니다. 마을이 하루 만에 재가 되었지요. 소돌은 그때 24, 향실은 19이었습니다. 남매는 어미를 업고 산으로 달아나다가 고갯마루에서 붙들렸습니다. 어미는 그 자리에서 놓아주더군요. 늙은 사람은 데려가 봐야 쓸 데가 없다고요. 그것이 어미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남매는 손이 묶인 채로 사흘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배에 실렸습니다. 향실아, 내 손 놓지 마라. 예, 배 밑창은 어두웠습니다. 사람이 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물에 내렸을 때 남매는 갈렸습니다. 산에는 사내끼리, 아녀자는 아녀자끼리 줄을 세웠거든요. 향실아, 오라버니,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소돌은 누이의 뒷모습만 보았습니다. 머리에 무명천을 감고 있던 그 뒷모습을요. 소돌은 그곳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하는 일은 하나였습니다. 짐을 지는 것이었지요. 포구에서 짐을 부리고 창고로 나르고 다시 배에 싣는 일이었습니다. 말을 몰랐으니 처음에는 매를 맞았습니다. 시키는 말을 못 알아들어서요. 이걸 저쪽으로 옮기라 하지 않았느냐. 소돌은 그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매가 등에 떨어졌지요. 옆에서 일하던 조선 사람 하나가 낮게 일러주었습니다. 저쪽으로 옮기라는 소리요. 어느 말이 옮기라는 말이오. 끝에 붙는 그 소리요. 그것만 외워두시오. 그래서 소돌은 말을 외웠습니다. 잘 자고 외웠지요. 들리는 대로 외우고 입 모양을 보고 외우고 매를 맞으면서 외웠습니다. 한 해가 지나자 웬만한 말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2해가 지나자 못 알아듣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돌은 알아듣는다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끌려온 조선 사람 하나가 말을 배웠다고 좋아하며 나섰습니다. 주인 앞에서 몇 마디 해보였지요. 그날부터 그 사람은 창고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셈을 아는 자는 밖에 두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노인이 소돌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자네도 알아듣는 것 같던데. 저는 모릅니다. 알아들으면 알아듣는다고 말하지 말게. 어째서요? 여기서는 아는 놈이 제일 먼저 갇히네. 소돌은 그 말을 듣고 입을 닫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모르는 얼굴을 하기로 했지요. 그곳에서 3년을 사는 동안 소돌은 다른 것도 익혔습니다. 젖은 거적으로 짐을 싸고 바닥에서 띄우는 법. 언대를 건널 때 한 자리에 무게를 오래 두지 않는 법. 그리고 불 옆에서 겁을 내면 오히려 데인다는 것. 배운 것이 아니라 몸에 배긴 것이었지요. 3년째 되던 겨울이었습니다. 소돌이 창고 뒤에서 가마니를 쌓고 있는데 담 너머에서 사람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는 그곳 말이었고 하나는 조선말이었습니다. 조선말 하는 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쪽 창고 사람들과 산 너머 밭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내가 아오. 사내가 많으니 값을 잘 쳐주시오. 소돌은 가마니를 놓고 담에 붙었습니다. 그 대신 이 사람 이름은 그 종이에서 빼주시오. 나는 이번 배로 나가야 하오. 담이 높아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만 들렸지요. 그 목소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사람 값을 매기면서 웃고 있었지요. 소돌은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보름 뒤 북쪽 창고에 있던 사람들이 다른 데로 옮겨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소돌은 그때 마음을 정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누이도 저렇게 팔린다고요. 같이 짐을 지던 노인이 그 낌새를 채고 말렸습니다. 자네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네. 그만두게. 어른, 그 배는 나흘을 가네. 짐칸에서 나흘을 어떻게 견디려고. 여기 있으면 평생 못 견딥니다. 노인은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을 담은 작은 대통 하나를 소돌의 품에 넣어 주었지요. 한 번에 다 마시지 말게. 목만 축이고 도로 맞게. 그의 섣달 소돌은 장사배의 짐칸에 숨었습니다. 가만히 사이에 몸을 접어넣고 나흘을 견뎠습니다. 대통의 물을 하루에 두어 모금씩 나누어 마셨지요. 배가 대마도에 닿았을 때 밤을 다 내렸습니다. 부두에서 조선말 하는 뱃사람 하나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밑창 쪽을 턱으로 가리켜 주었지요. 그렇게 부산포에 닿았습니다. 27 되던 해 겨울이었지요. 나루에 내려서 처음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여기가 조선이요? 조선이요. 어디서 왔소? 건너서요. 누이는 못 찾았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소돌이 여서 태동한 나루를 떠나지 못한 것은 게을러서가 아니었습니다. 혼자 돌아온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배가 뜨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으니까요. 바다에 나온 지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배 안이 조용해지고 짐꾼들은 짐 사이에 끼어 잠이 들었습니다. 소돌은 잠이 오지 않아 갑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뒤쪽 방에 불이 켜져 있었지요. 황 통사가 명부를 펴놓고 이름을 읽고 있었습니다. 소리 내어 하나씩요. 소돌은 저도 모르게 다가갔습니다. 문 앞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지요. 김해 진례에서 올라온 대목이 나왔습니다. 김해 진례. 내 시로군. 소돌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만복 31. 곱단 40. 우레 16. 정만 22. 넷이 다였습니다. 소돌은 문을 열었습니다. 통사 어른, 방금 김해 진례라 하셨지요. 내뿐입니까? 내 실세. 소돌은 문지방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향실이라고 28 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향실. 예, 제가 동네 관아에 가서 직접 올렸습니다. 19에 진례에서 끌려간 사람입니다. 황 통사가 명부를 손가락으로 훑었습니다. 쿨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지네. 없을 리가 없습니다. 권석이가 사흘을 들여 옮기고 내가 확인한 명부일세. 없으면 없는 것이야. 소돌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럼 어디로 갔습니까? 제가 두 눈으로 붓이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이 사람아. 황 통사가 명부를 덮었습니다. 종이가 괴로 셋이었네. 고을마다 서리가 다르고 손이 다른데 그 사이에 빠지는 이름이 어디 한둘이겠나. 빠지면요. 빠지면 없는 것이지. 소돌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주먹이 되었지요. 짐꾼. 예, 자네 마음은 알겠네만 이 종이는 나라의 문서일세. 여기 없는 사람을 내가 어찌 만들어 넣겠는가. 황 통사는 촛불을 조금 밀어 놓았습니다. 가서 자게. 내일이면 묻히 보일 걸세. 소돌은 절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갑판으로 나오니 바람이 찼습니다. 물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배는 이미 바다 한가운데였습니다. 돌아갈 수도 다시 올릴 수도 없었지요. 소돌은 배전을 붙들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뒤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안 자고 뭐 하는가? 영감님, 얼굴이 왜 그런가? 없답니다. 뭐가? 누이 이름이 명부에 없답니다. 고 서방이 곰방대를 물다 말고 소돌을 보았습니다. 자네가 올렸다며? 올렸지요. 붓이 지나가는 걸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없다. 없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물소리만 지나갔습니다. 소돌이 예, 40년 짐을 지면서 내가 배운 게 하나 있네. 뭡니까? 짐이 축나면 두 가지밖에 없어. 흘렸거나 누가 뺐거나. 소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흘린 짐은 길에 떨어져 있고 벤 짐은 어디에도 없지. 고 서방은 그 말만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돌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조금 전 황통사의 목소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엇이 걸리는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다는 느낌뿐이었지요. 묻히 보인 것은 나흘째 아침이었습니다. 폭우는 부산포보다 컸습니다. 배가 10척도 넘게 되어 있고 창고가 줄지어 서 있었지요. 짐을 부리는 사람, 셈을 하는 사람, 소리를 지르는 사람으로 아침부터 북적였습니다. 사신 일행이 내리자 폭우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구경을 했지요. 소돌은 지게를 쥐고 내렸습니다. 내려서자마자 눈이 사방으로 움직였지요. 여자가 지나가면 얼굴을 보았고 머리에 천을 감은 사람이 있으면 2번 보았습니다. 소돌이, 예, 그렇게 두리번거리면 자네가 먼저 눈에 띄네. 소돌은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흘 뒤 포구 옆 너른 마당에 사람이 모였습니다. 조선에서 사신이 왔다는 말이 퍼지자 잡혀온 사람들이 주인 손에 이끌려 나온 것이었지요. 수백이었습니다. 마당이 꽉 찼습니다. 윤 정사가 상 앞에 앉고 그 옆에 황통사가 섰습니다. 권석이가 명부를 폈지요. 이름을 부르겠다. 제 이름을 듣거든 앞으로 나오라. 황통사가 그 말을 그곳말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조선말로 한 번 더 크게 외쳤습니다. 제 이름을 듣거든 앞으로 나오시오. 권석이가 첫 이름을 읽었습니다. 밀양무한 만수 22. 사람들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사내 하나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양산 물금 곱동 43. 여인 하나가 나왔습니다. 나오다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동네 좌수영 2사람. 어미와 아들이요. 앞으로 나온 사내가 무릎을 꿇더니 이마를 땅에 댔습니다. 일어나시오. 이름만 대면 돼요. 사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온통 젖어 있었지요. 제 어미 이름이 같이 불렸습니까? 이 이름은 어미가 부산포에서 올린 것이오. 14세 끌려왔습니다. 그때 어미가 저를 잡고 안 놓아서 같이 맞았습니다. 권석이는 대답 대신 명부를 사내 쪽으로 돌려보여 주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사내가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제 이름이 어디 적혔는지도 모르면서요. 이름이 하나씩 불릴 때마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불린 사람은 울고 안 불린 사람은 목을 뺐습니다. 소돌은 마당 끝에 서 있었습니다. 이름 하나가 불릴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김에 진례 대목이 왔습니다. 김해 진례 만복 31. 곱단 40. 우레 16. 정만 22. 그리고 다음 고을로 넘어갔습니다. 소돌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름 부르기는 한나절이 걸렸습니다. 다 부르고 나니 앞으로 나온 사람이 200이 못 되었습니다. 남은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마당의 절반이 그대로 서 있었지요. 그 사람들이 앞으로 몰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제 이름은 왜 안 부릅니까? 저도 조선 사람이요. 상주에서 왔소. 군졸들이 막아섰지만 사람들이 밀고 나왔습니다. 윤 정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마당이 조금 잦아들었지요. 여기 적힌 이름만 데려갈 수 있다. 그것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조다. 적히지 않은 사람을 내가 마음대로 태우면 다음 배가 아예 못 든다. 그럼 우리는 어찌합니까? 고을에 기별을 넣어 이름을 올리라. 다음 배에 태우겠다. 다음 배가 언제 뜹니까?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윤 정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물러간 뒤 윤 정사가 상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몇이 나왔는가? 백안둘입니다. 명부는 몇이었는가? 300열넷입니다. 윤 정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122은 어디 있는가? 황통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사어른. 10해가 넘은 일입니다. 죽은 사람도 있고 다른 고을로 팔려간 사람도 있습니다. 122이 다 그런가? 그러하겠지요.
저쪽에서도 사람이 어디 갔는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윤 정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찾아보게, 찾고 있습니다. 더 찾아보게. 한 사람이라도 더 쉬어야 하네. 영심하겠습니다. 황 통사가 물러났습니다. 물러나면서 명부를 품에 단단히 끼웠지요. 그 광경을 소돌이 마당 끝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122이라는 숫자가 귀에 박혔습니다. 그날 마당에서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저녁까지 걸렸습니다. 소돌은 그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녔습니다. 김해 진례에서 오신 분 없소. 향실이라고. 28대는 사람 없소. 목이 쉬도록 불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당 구석에 앉아있던 늙은이 하나가 소돌을 불렀습니다. 젊은이, 예, 누굴 그리 찾소? 누이입니다. 19에 왔으니 지금 28입니다. 늙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는 못 찾소. 어째서요? 오늘 이 마당에 나온 사람들은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밭 메고 짐 지고 그릇 굽는 사람들이지요. 낮이면 밖에 나와 있으니 주인도 감출 수가 없소. 늙은이가 손으로 담 너머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서 부리는 사람은 다려. 집 아니라면요. 부엌이나 안채요. 물 깃고 밥 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문 밖으로 나오는 일이 아예 없소. 소돌의 등이 굳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오늘 여기 없었단 말입니까? 없었지. 있었으면 내가 우리 며느리를 못 봤겠소. 늙은이는 그러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말하고 싶지 않다는 얼굴이었지요. 소돌은 그 자리에 서서 담 너머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되어 숙소로 돌아왔을 때 소돌의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 서방이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오늘은 그만하게. 말도 못하면서 무슨 말을 하려고. 오늘 그 마당에 안 나온 사람이 또 있을 겁니다. 주인이 안내 보낸 사람 말입니다. 고 서방이 물그릇을 놓았습니다. 사람을 부리는 집에서 조선 사신이 왔다고 순순히 내보내겠습니까? 감춰두는 집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 어쩌자는 겐가. 집집을 다 들여다봐야지요. 이 사람아, 고 서방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가 뭔가 짐꾼일세. 짐꾼이 남의 집 문턱을 어떻게 넘어? 넘어야지요. 뭐, 넘네. 여기서 사신 일행이 마음대로 다니면 저쪽에서 시비를 거네. 자네 하나 때문에 배가 못 뜨면 배가 흔들이 못 돌아가. 소돌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 서방의 말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자네 마음은 안 해. 나도 안 해. 그런데 자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저는 여기까지 와서 뭘 합니까? 짐을 지게. 예? 짐을 져. 그러다 보면 길이 보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날 밤 소돌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숙소 마루에 앉아 마당의 담을 보고 있었지요. 담 너머에는 등불이 켜진 집들이 있었습니다. 저 안 어디에 사람이 있을 텐데 문턱을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 서방이 나와 옆에 앉았습니다. 영감님, 저 불빛이 몇이나 되어 보이십니까? 그 글쎄. 20은 되겠지. 그 20 중에 하나만 열리면 됩니다. 그 하나가 어느 것인지를 모르니 문제 아닌가. 고 서방은 더 말하지 않고 담배만 물었습니다. 한편 그 시가 포구에서 조금 떨어진 큰 상인 집 부엌에서는 여인 하나가 일손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낮의 마당에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거든요. 여인은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그 집 사람들이 부엌 사람들을 아무도 내보내지 않았으니까요. 여인은 앞치마 아래에 감춰둔 낡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빛이 바래고 끝이 다 해진 무명이었습니다. 그 끝은 3번 되짚어 박혀 있었지요. 천에는 매듭이 여러 묶여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 매듭을 손끝으로 하나씩 세었습니다. 그러고는 새 매듭 하나를 더 묶었습니다. 사신이 왔다는 말이 돈 뒤로 사흘 만에 안 보이게 된 사람 몫이었습니다. 여인은 천을 도로 감추고 다시 솥 앞에 앉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요. 이보시오, 조선 짐꾼.
이것 좀 받으시오. 이튿날부터 소돌은 정말로 집만 졌습니다. 사신 일행이 가져온 예물이 궤로 40이 넘었습니다. 그것을 창고로 옮기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포구에 큰 궤가 하나 내려졌는데 그것이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곳 인부 넷이 달라붙었다가 손을 놓았습니다. 5이 붙어도 마찬가지였지요. 이건 사람 힘으로 될 게 아니오. 소를 데려옵시다. 구경꾼이 모였습니다. 상인들도 몰려 나왔습니다. 그 중에 이 포구에서 제일 큰 상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행수라 부르는 사람이었지요. 나이는 50 안팎의 수염이 짧고 옷이 감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웃으며 궤를 턱으로 가리켰지요. 조선에서 온 손님들 중에 이걸 들 사람이 있으면 은자 한 냥을 내겠소. 황 통사가 그 말을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웃었지요. 장난으로 하는 말이니 신경들 쓰지 마시오. 그런데 소돌이 지게를 지고 걸어 나왔습니다. 통사 어른, 뭔가. 저 말이 참말입니까? 참말이면 어쩌려고. 들면 은자를 준다는 말 말입니다. 황 통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자네가 들겠다는 겐가. 들면요. 그만두게. 저건 노덩이가 든 궤일세. 자네가 어제 진 것의 곡절이야. 소돌은 대답하지 않고 궤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궤를 손바닥으로 2번 두드려 보았습니다. 옆면과 밑면을 차례로요.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 뭐 하는 거요? 두드려서 뭘 안다고. 소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순간 소돌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판에 서면 이 사람들이 나를 부른다. 부르면 문턱을 넘을 수 있다. 6해를 나루에 붙어 있던 사람이 처음으로 제 발로 한 발을 내디딘 순간이었습니다. 소돌은 궤를 두드려 보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러고는 궤 뒤로 돌아가더니 발로 밑을 슬쩍 밀어보았습니다. 궤가 아주 조금 들썩였지요. 이 궤, 바닥이 물에 붙었소. 황 통사가 그 말을 옮겼습니다. 행수가 눈썹을 올렸지요. 물에 붙다니 무슨 소리냐 하십니다. 밤새 밀물이 들어왔다 나갔지요. 궤 밑에 갯벌이 붙어서 그렇소. 사람 힘으로 못 드는 게 아니라 땅이 안 놔주는 것이오.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소돌은 지게 작대기를 궤 밑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한 번 젖혔지요. 쩍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궤가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소돌은 그제야 지게에 궤를 얹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포구가 조용해졌습니다. 소돌은 창고까지 20걸음을 걸어가 궤를 내려놓았습니다. 숨도 크게 쉬지 않았지요. 행수가 손뼉을 쳤습니다. 그러자 구경꾼들도 따라 쳤습니다. 행수가 은자 한 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안 받겠소. 황 통사가 그 말을 옮기다 말고 소돌을 보았습니다. 어째서 안 받는가? 내기를 하자고 하신 것이지 삭을 주겠다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내기를 건 적이 없으니 받을 것도 없지요. 황 통사가 그 말을 옮겼습니다. 행수가 소돌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은자를 도로 넣고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황 통사가 옮기지 않았지요. 소돌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저 조선 놈 물건이다. 그런데 소돌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지게를 지고 그냥 돌아섰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숙소 뒤뜰에서 고 서방이 짐을 다시 묶고 있었습니다. 낮에 옮긴 궤들의 새끼를 손보는 것이었지요. 소돌이 나와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앉아 있게. 이건 힘으로 하는 게 아닐세. 고 서방은 새끼를 손가락에 감아 당겼습니다. 매듭 짓는 손이 빨랐습니다. 자네 오늘 잘했네. 은자 안 받은 건 말일세. 그게 왜요? 받았으면 사꾼이 되는 걸세. 안 받았으니 구경거리가 됐지. 소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꾼은 부르면 오는 놈이고 구경거리는 저쪽이 보고 싶어 하는 놈일세. 어느 쪽이 문턱을 넘겠는가? 소돌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 서방의 손을 보았지요. 영감님,
왜? 아드님 이름이 뭐였습니까? 고 서방의 손이 멎었습니다. 왜 묻는가? 그냥요. 어제 아드님 이야기를 하시다 마셨길래. 고 서방은 한참을 있다가 매듭을 마저 지었습니다. 점동일세, 19에 나갔지. 소금 실으러 간다고. 고 서방이 새끼를 툭 끊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아이 이름을 어디에도 못 올렸네. 어째서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모르니까. 죽었으면 제사를 지내야 하고 살았으면 찾아야 하는데 나는 그 15해를 둘 다 못했네. 자네는 이름이라도 올려봤지 않은가? 나는 그것도 못했어. 고 서방이 처음으로 소도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자네가 누굴 찾는지 나는 진작에 알았네. 나는 못 찾았으니 자네라도 찾는 걸 보고 싶어서 탄 걸세. 밤바람이 뒤뜰을 지나갔습니다. 소돌이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찾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런데 소돌이 하나만 새겨 2개. 말씀하십시오. 여기서는 세다고 이기는 게 아닐세. 저쪽이 자네를 부르게 만들어야 이기는 걸세. 이튿날부터 소돌은 짐을 지면서 사람을 캐고 다녔습니다. 포구에는 조선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짐을 지고 그물을 손보고 배 밑을 긁는 사람들이었지요. 소돌은 짐을 부리다 말고 그런 사람들 옆에 앉았습니다. 여기 오래 계셨소? 12해 됐소. 이 근방에서 조선 사람을 부엌에 쓰는 큰 집이 어디요? 상대가 손을 멈추고 소돌을 보았습니다. 댁도 누굴 찾소? 여기 있는 조선 사람 치고 누굴 안 찾는 사람이 있는 줄 아시오. 내가 하나 일러드리리다. 부엌 사람은 못 봅니다. 안에 있는 사람은 안에서 늙어 죽소. 나도 우리 집 사람이 저 담 너머 어느 집에 있다는 말만 8배째 듣고 있소. 그 담을 넘어가 본 적은 없소? 넘으면 어찌 되는지 아시오? 도둑으로 몰리오. 그러면 나도 못 돌아가고 우리 집 사람도 영영 못 나오. 소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대문으로 들어가야겠구먼. 대문요? 우리 같은 것이 무슨 수로? 부르면 들어가지요. 그 사람이 소돌을 이상하다는 듯이 보았습니다. 소돌은 지게를 치고 일어섰습니다. 그 무렵 포구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에서 온 짐꾼 하나가 인부 넷이 못 드는 괴를 혼자 졌다는 소문이었지요. 소문은 발이 빨라 사흘 만에 포구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상인 마당에 사람이 모였습니다. 행수가 판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씨름이오. 우리 쪽 장정이 셋, 조선 짐꾼이 하나. 황 통사가 그 말을 옮기며 웃었습니다. 장난입니다. 하지 마시지요. 한꺼번에요. 차례로요. 차례로라는군. 그러니 하지 말라는 것이야. 제가 이기면 저쪽은 무엇을 잃습니까? 자네한테 은자 5냥을 준다는군. 저는 은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 뭘 달라는 겐가? 소돌은 잠깐 사이를 두었습니다. 행수 어른 댁 마당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마당을 봐서 뭐 하려고? 조선에서는 큰 집 마당을 보면 그 집 살림을 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와서 그 구경 한번 못하면 억울하지요. 황 통사가 어이없다는 얼굴로 옮겼습니다. 행수가 껄껄 웃으며 손을 내저었지요. 마당이든 뒤뜰이든 실컷 보라는군. 그런 건 값도 안 나간다고. 자네도 참 별나구먼. 은자 5냥을 마당 구경과 바꾸다니. 소돌은 웃기만 했습니다. 웃는데 눈이 반쯤 감겼지요. 마당 가운데에 모래가 깔렸습니다. 구경꾼이 담을 따라 빙 둘러섰습니다. 돈이 오갔습니다. 조선 놈이 첫판에 자빠지는 쪽에 2냥. 첫 장정이 나왔습니다. 어깨가 벌어진 젊은 사내였지요. 서로 허리에 띠를 둘러 그것을 잡고 넘어뜨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소돌이 상대의 띠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잡자마자 끝났습니다. 소돌이 허리를 한 번 틀었을 뿐인데 장정이 모래 위에 누웠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둘째 장정이 나왔습니다. 첫째보다 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오래 갔습니다. 3번을 버티다가 넷째에 넘어갔지요. 이거 판이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우리 쪽의 건도는 어찌 되는 거요? 셋째 장정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포구에서 힘으로 이름난 사람이었습니다. 셋째는 소돌의 허리를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모래 위에서 한참을 버텼지요. 구경꾼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다 소돌이 갑자기 힘을 뺐습니다. 상대가 앞으로 쏠렸지요. 그 순간 소돌이 몸을 돌렸습니다. 셋째가 모래에 등을 댔습니다. 마당이 터졌습니다. 돈을 잃은 사람은 발을 굴렀고 딴 사람은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이상했습니다. 소돌이 넘어진 셋째에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셋째가 그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소돌은 그 사람의 등에 묻은 모래를 손바닥으로 털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첫째와 둘째에게도 갔습니다. 차례로 손을 내밀고 차례로 등을 털어주었지요. 웃음이 뚝 끊겼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와 다른 조용함이었습니다. 셋째 장정이 소돌에게 뭐라고 물었습니다. 황통사가 마지못해 옮겼습니다. 어째서 털어주느냐 묻는군. 내 손에 넘어진 사람이니 내 손으로 털어야지요. 황통사가 그 말을 옮겼습니다. 셋째 장정이 한참을 서 있다가 두 손을 모아 인사를 했습니다. 구경꾼 중 누군가가 손뼉을 쳤습니다. 그러자 담을 따라 손뼉이 번졌습니다. 행수가 마당 끝에서 그것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행수가 옆에 선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습니다. 황통사는 그것도 옮기지 않았지요. 하지만 소돌은 들었습니다. 저 사람을 우리 집으로 불러라. 안마당에서 한 판 더 보고 싶다. 소돌의 등이 굳었습니다. 안마당이라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문턱이 하나 열린 것이었지요. 그날 저녁 황통사가 소돌을 따로 불러 앉혔습니다. 자네. 예, 행수가 자네를 제 집으로 부른다네. 그렇습니까? 좋아할 일이 아닐세. 황통사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여기 사람들 내기라는 게 어디까지 가는지 아는가? 처음엔 씨름이지만 그 다음엔 별걸 다 시키네. 별거라면요. 불에 넣고 물에 넣고 못 먹는 걸 먹이고 그런 것도 내기가 됩니까? 되고 말고 사람 목이 걸릴수록 돈이 크게 붙으니까. 황통사가 소돌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자네는 짐꾼일세. 짐만 지면 되네. 알겠는가? 알겠습니다. 그럼 됐네. 소돌은 절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물러나면서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황통사는 분명히 말리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하는 얼굴은 웃고 있었습니다. 말리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지요. 행수의 집은 포구에서 언덕 하나를 넘은 곳에 있었습니다. 담이 높고 대문이 컸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니 아니 또 마당이었지요. 소돌은 지게를 문간에 세워두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눈이 사방으로 움직였습니다. 오른쪽에 곶간이 셋, 왼쪽에 마구간, 그리고 안채 뒤로 굴뚝이 2개였습니다. 부엌이 둘이라는 뜻이었지요. 담 옆에 따로 선 작은 부엌은 문이 반쯤 열려 있었는데 안이 어두웠습니다. 뭘 그리 보는가? 부엌이 둘이라 신기해서요. 큰 집은 다 그러네. 안 씻고 상을 차리는 데가 따로 있어. 소돌은 그러고는 눈을 돌렸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행수와 상인들이 둘러앉아 있었지요. 행수가 소돌을 보더니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당 구석에 있는 광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사방이 돌로 쌓인 광이었습니다. 문은 나무였고 뒤쪽에 아궁이가 붙어 있었지요. 저기서 하룻밤 자면 은자 20냥을 준다는군. 자기만 하면 됩니까? 아궁이에 불을 지필 걸세. 황통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장난이 아닐세. 저 광은 여름에 곡식을 말리는 데야. 하룻밤 불을 지피면 사람이 못 견디네. 장작을 2배로 넣고 아침까지 문은 안 연다는군.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상인들이 저마다 돈을 꺼내기 시작했지요. 조선놈이 자정을 못 넘긴다에 5냥, 새벽에 문을 두드린다에 10냥. 그때 황통사가 소매에서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 사람도 걸겠소. 상인들이 돌아보았습니다. 자정 전에 나온다는 쪽에 10냥. 마당이 웅성거렸습니다. 조선 사신 일행의 통사가 제 나라 짐꾼에게 돈을 걸었으니까요. 고 서방이 소돌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저 양반이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자네 정말 들어갈 텐가? 들어가야지요.
죽네. 사람이 불 땐 돌방에서 밤을 어떻게 새워? 소돌은 고 서방의 손을 가만히 떼어 놓았습니다. 영감님, 저기 굴뚝 보이십니까? 굴뚝이 왜? 저 광아궁에서 나온 연기가 어디로 가는지 보십시오. 고 서방이 눈을 들었습니다. 광 뒤쪽 아궁이에서 나온 연기가 광 옆구리를 타고 돌아 뒤로 빠지고 있었습니다. 불이 방 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돌아 나갑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돌이 데워지는데 밤이 걸린다는 뜻이지요. 소돌은 그 말만 하고 광 쪽으로 걸어가 문 앞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빗장이 걸렸습니다. 아궁이에 장작이 들어가기 시작했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구경꾼들은 마당에 등을 켜놓고 술을 마시며 기다렸지요. 자정이 되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아직 안 나오는가? 죽은 건 아닌가? 한 상인이 광에 다가가 문틈에 귀를 댔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갸웃했지요. 소리가 납니다. 무슨 소리? 이게 코 고는 소리 같은데요. 여럿이 문틈에 귀를 댔습니다. 다들 얼굴이 이상해졌지요. 자고 있습니다. 저 안에서 자고 있어요. 황통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장작을 더 넣으시오. 상인들이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더 넣으라 하시오. 저러다 아침에 멀쩡히 나오면 웃음거리가 되는 것은 이쪽이오. 장작이 더 들어갔습니다. 아궁이가 벌겋게 달았습니다. 고 서방은 그 광문 앞에 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소돌이 자는가? 대답은 없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만 났지요. 자는구먼. 고 서방은 그 문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에는 무릎에 이슬이 앉았습니다. 날이 밝고 빗장이 풀렸습니다. 사람들이 문 앞으로 몰렸지요. 소돌은 등거리를 벗어 개어놓고 맨등을 돌벽에 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늘어지게 기지개를 켰지요. 어허, 아랫목이 뜨끈하니 잘 잤소.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소돌이 문지방을 넘어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광 안을 한번 돌아보았지요. 조선서도 이만한 방이면 상방이오. 이런 데를 광으로 쓰다니 아깝구먼. 황통사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행수가 급한 걸음으로 앞에 나섰지요. 뜨겁지 않았느냐고 묻는군. 뜨거웠지요. 그러니 잘 잤지요. 행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돌은 광벽을 손바닥으로 짚어 보였습니다. 여기 아래쪽은 뜨겁고 위쪽은 미지근합니다. 등은 아래에 붙이고 얼굴은 위로 두면 되지요. 그것뿐인가? 이 광은 아궁이가 옆으로 났으니 열이 고루 안 돕니다. 조선 같으면 잘못 놓은 구들이라 하지요. 아궁이를 벽 밑으로 넣고 연기기를 바닥으로 눕히면 장작 반으로 이보다 따뜻하지요. 황통사가 옮기지 않으려 했지만 행수가 재촉해 결국 다 옮겼습니다. 행수가 광 안으로 들어가 벽을 짚어보고 아궁이를 들여다보더니 한참 만에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옆에 선 사람에게 뭐라고 시켰습니다. 소돌은 그것도 들었습니다. 이 사람 말대로 다시 놓아봐라. 죽이려고 넣은 광인데 아침에는 고치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경꾼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돈을 딴 쪽은 뛰고 잃은 쪽은 머리를 쥐었지요. 황통사는 앉지도 서지도 못했습니다. 열량이 그의 손에서 나갔고 마당의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판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뒤뜰에 걸린 큰 가마솥이었습니다. 물을 끓여 그릇을 삶는 솥이었지요. 이번엔 저 물에 들어가라는군. 백을 샌다네. 어제는 운이 좋았네. 오늘은 물일세. 물은 다르네. 소돌은 솥으로 걸어가 손을 넣어 보았습니다. 넣었다 빼고 다시 넣고 한참을 그렇게 했지요. 그러고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솥을 불에서 내려주십시오. 불 위에 걸린 솥에 들어가는 건 내기가 아니라 그냥 죽는 것이지요. 내려는 주되 세는 수는 그대로 백이라는군. 물이 식기 전에 들어가야 할 걸세. 그거면 됐습니다. 사람들이 솥을 아궁이에서 내렸습니다. 김이 조금 가라앉았지요. 소돌은 그 김이 잦아드는 것을 눈으로 재다가 겉옷을 벗고 솥으로 들어갔습니다. 어깨까지 잠겼습니다. 웃음이 뚝 끊겼습니다. 그런데 소돌이 눈을 감았습니다. 어허, 시원하다. 황통사가 옮기지 않았습니다.
행수가 옆 사람을 돌아보았지요. 지금 뭐라 했느냐고 묻는군. 시원하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옮기십시오. 황 통사가 마지못해 옮겼습니다. 행수가 옆 사람에게 되물었지요. 잘못 들은 줄 안 것입니다. 소돌은 소탄에서 어깨를 두어 번 돌렸습니다. 거기 니 좀 등 좀 밀어주시오. 황 통사가 옮기기도 전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말을 못 알아들어도 신용으로 다 알았으니까요. 백을 다 세고 소돌이 나왔습니다. 이만한 물이면 우리 마을 노인들은 값을 내고 들어가시오. 그릇을 삶는다니 참 아깝구먼. 사람들이 솥을 도로 아궁이에 걸었습니다. 김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지요. 행수가 소매를 걷더니 그 솥에 손을 넣었습니다. 악! 행수가 손을 빼고 펄쩍 뛰었습니다. 마당이 뒤집어졌습니다. 상인들이 배를 잡고 웃었지요. 죽이려고 끓인 물에 죽이려던 사람은 목욕을 하고 나오고 정작 주인이 손을 대었으니까요. 행수는 손을 흔들면서도 웃으며 소돌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렸습니다. 황 통사만 웃지 않았습니다. 판이 벌어지기 전에 그가 큰 소리로 건 것이 스문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문양이 그대로 나갔습니다. 이튿날 낮이었습니다. 행수가 마루에 상을 차렸습니다. 조선 손님들을 대접하겠다는 것이었지요. 사신 일행 중에 아랫사람 몇이 불려갔습니다. 소돌도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상이 들어왔습니다. 밥과 나물과 생선, 그리고 국이 한 그릇씩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돌 앞에 놓인 국만 빛이 달랐습니다. 누렇고 걸쭉했습니다. 국물 위에 뜬 것이 코부터 찔렀지요. 상인들이 웃음을 참느라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마루 끝에서 하나가 소리쳤지요. 통사어른, 이번엔 얼마를 거시겠소? 황 통사가 소매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15냥. 저자가 한 그릇도 못 비운다는 쪽이오. 어른, 그건 내기가 아니라 그냥 가져가시는 것 아니오. 마루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고 서방이 소돌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자네 것만 색이 이상하네. 그러게요. 먹지 말게. 소돌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마루가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그 숟가락만 보았지요. 소돌이 국물을 한술 떴습니다. 그리고 입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었습니다. 상인 하나가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돌이 눈을 떴습니다. 어허, 속이 풀리는구먼. 마루가 얼어붙었습니다. 소돌은 국물에 밥을 말아 훌을 넘겼습니다. 저게 말이 되나. 그러고는 그릇을 들어 국물까지 다 마셨습니다. 염치 없지만 한 그릇 더 주시겠소. 자네 입이 어떻게 된 것 아닌가? 멀쩡합니다. 조선을 떠난 뒤로 이만한 걸 못 먹었습니다. 그 말을 옮기자 행수의 얼굴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손짓으로 소돌의 국을 제 앞에 가져오게 했지요. 행수가 숟가락을 넣어 한술 떠 입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두어 숨 쉴 참이 지났습니다. 행수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눈에서 물이 났습니다. 물 가져오너라. 마루가 뒤집어졌습니다. 물그릇이 들어오자 행수가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마실수록 더 매운지 얼굴이 더 붉어졌지요. 그때 소돌이 진지한 얼굴을 했습니다. 어른, 물은 되레 더합니다. 매운 것은 물로 씻기는 게 아니라 밥으로 덮는 것이지요. 행수가 그 말대로 밥을 한술 떠넣자 정말로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행수가 눈물이 그렁한 얼굴로 소돌을 보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루의 사람들이 다 따라 웃었습니다. 죽이려고 낸 상 앞에서 주인이 손님에게 밥 먹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한 그릇이 더 들어왔습니다. 소돌은 그 그릇을 받아들고 이번에는 먹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그러는가? 고 서방이 물었습니다. 소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국물 위를 들여다보고만 있었지요. 이 맛이었습니다. 겨자를 이렇게 많이 풀고도 국물이 텁텁하지 않으려면 마늘을 먼저 볶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깨를 아주 조금 갈아 넣어야 합니다. 아주 조금이요. 김의 진레 골짜기에서 소돌의 어미가 그렇게 끓였습니다.
그 골짜기에서도 어미밖에 안 하던 방식이었지요. 소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통사 어른, 또 뭔가? 이 국을 누가 끓였는지 여쭤봐 주십시오. 그건 왜? 맛이 좋아서 그럽니다. 황 통사가 귀찮다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옮겼습니다. 부엌에서 끓였다는군. 그걸 물어 무엇하나? 부엌에 누가 있습니까? 부엌에 누가 있긴. 부엌 것들이 있지. 조선 사람도 있습니까? 황 통사가 소돌을 보았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지요. 자네, 왜 자꾸 그런 걸 묻는가? 소돌은 웃었습니다. 고향 음식이 나오니 반가워서 그럽니다. 통사 어른은 3년을 계셨다면서 그런 것도 없으십니까? 황 통사가 잠깐 말이 막혔습니다. 두어지 있다는군. 소돌은 고개를 숙이고 국을 마저 먹었습니다. 먹는 동안 손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그런데 마루에 앉은 사람들 중에 그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담 옆 작은 부엌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이 어두웠다는 것도요. 소문이 포구를 넘어 고을까지 퍼졌습니다. 조선에서 온 짐꾼이 불땐 광에서 자고 끓는 물에서 목욕을 하고 불덩이 같은 국을 2그릇 먹었다는 것이었지요. 판마다 돈이 불었고 구경꾼이 100을 넘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행수가 마지막 판을 내걸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오. 판도는 은자 100냥.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100냥이면 배 한 척 값이었으니까요. 상인들이 저마다 돈을 걸었습니다. 그 중에 황통사도 있었지요. 이 사람은 30냥이요. 저 사람이 못 고른다는 쪽에. 통사 어른, 오늘은 크게 거시는구려. 지금까지 잃은 것을 오늘 다 찾을 참요. 소돌이 마당 구석에서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10냥, 20냥, 15냥, 그리고 30냥. 지고 다니던 짐의 근수를 세듯이 소돌은 그 수를 머릿속에 얹어 두었습니다. 황 통사가 그 말을 옮기며 소돌을 보았습니다. 자네, 이번엔 힘이 아닐세. 그럼 뭡니까? 짐꾼의 눈을 본다는군. 마당 가운데에 궤 10개가 놓였습니다. 크기도 모양도 똑같은 궤였지요. 저 10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이 하나 있어. 눈을 가리고 골라치면 이기는 것이오. 한 번만 고를 수 있고 틀리면 지는 걸세. 배가 저 담을 넘을 때까지 그의 손을 대면 안 된다는군. 소돌은 마당 구석에 앉고 행수와 상인들은 마루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부터가 소돌에게는 진짜 판이었습니다. 마루의 사람들은 조선 짐꾼이 저희 말을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줄 알았으니까요. 어른, 저자가 정말 골라내면 100냥이 나갑니다. 행수가 술잔을 놓았습니다. 못 고르게 하면 되지. 10개를 다 같은 무게로 맞춰라. 마루에서 웃음이 났습니다. 가장 무거운 게 없으면 뭘 골라도 틀린 것이 되지 않느냐. 지금 곳간에서 모래를 가져다 채워라. 저쪽에서는 안 보인다. 소돌은 마당 구석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숨소리 하나 달라지지 않았지요. 사람들이 궤를 뒤로 옮겼다가 다시 가져다 놓기를 한 시즌이나 했습니다. 해가 담을 넘었습니다. 이제 시작하시오. 소돌의 눈이 무명수건으로 가려졌습니다. 소돌은 궤마다 손을 얹었습니다. 밀어보고 옆을 두드려보고 밑을 손끝으로 훑었지요. 마당이 조용했습니다. 마루에서는 웃음을 참는 소리가 났습니다. 10째 궤에 손을 얹었을 때 소돌이 손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눈가리개를 풀었습니다. 왜 푸는가? 아직 고르지 않았네. 고를 것이 없습니다. 10개가 다 같습니다. 무거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황 통사가 옮기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옮기십시오, 어른. 황 통사가 마지못해 옮겼습니다. 마루가 조용해졌습니다. 행수가 술잔을 든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한 상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손으로 만져서 근수를 어떻게 안단 말이냐? 근수는 모릅니다. 다만 궤 10개가 다 밑이 젖었고 다 같은 만큼 젖었더군요. 소돌이 궤 밑을 손가락으로 훑어 보였습니다. 젖은 흙이 묻어 나왔지요. 하나만 무겁게 할 것이면 하나만 옮기면 되지요. 10개를 다 옮겼다는 건 10개를 다 같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마루가 조용해졌다가 행수가 술잔을 놓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상인들도 따라 웃고
나중에는 구경꾼들까지 다 웃었지요. 행수가 손뼉을 3번 쳤습니다. 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웃음판에서 한 사람만 웃지 않았습니다. 황통사가 마루 끝으로 나서더니 소리를 질렀지요. 이것은 무효요. 저놈이 미리 괴를 만졌소. 그 말은 조선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급해서 저도 모르게 그곳 말이 튀어나온 것이었지요. 마당에 있던 소돌의 어깨가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그 말투 때문이었습니다. 말끝을 위로 올려 붙이는 버릇. 급할 때 목을 눌러내는 소리. 6해 전 창고담 너머에서 사람 값을 흥정하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소돌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6해를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행수가 황통사를 향해 손을 저었습니다. 그만하라는 뜻이었지요. 그러고는 소돌을 불렀습니다. 백냥은 자네 것이오. 그런데 자네는 은자를 안 받는다지. 은자 대신 뭘 원하느냐고 묻는군. 소돌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른, 이 댁에서 밥을 한 끼 얻어먹고 싶습니다. 밥이라니. 어제도 먹지 않았는가? 어제는 마루에서 손님으로 먹었지요. 소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댁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같이 먹고 싶습니다. 마당에 상을 펴고 곳간 사람이든 마구간 사람이든 부엌 사람이든 다 나와서요. 마루가 조용해졌습니다. 조선에서는 큰일을 치르고 나면 주인이 그 집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게 그 집 복이라 하지요. 황통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그 말을 옮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네, 그건. 어른, 소돌이 황통사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옮겨 주십시오. 행수가 그 낌새를 채고 재촉했습니다. 결국 황통사가 옮겼습니다. 행수가 껄껄 웃었습니다. 그런 거야 어렵지 않지. 백냥보다 훨씬 싸구먼. 그리고 손짓을 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마당에 상을 펴라. 집안 사람 하나도 빼지 말고 나오게 하라. 이튿날 저녁이었습니다. 행수의 집 마당에 멍석이 깔리고 상이 10이 넘게 펴졌습니다. 곳간에서 일하는 사람, 마구간을 치는 사람, 밭에 나가는 사람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멍석에 앉으면서도 다들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도 되는 거요? 주인 어른이 앉으라 하셨다니 앉는 게지. 이런 일은 10년 만이요. 자네, 이러려고 백냥을 물린 겐가? 예, 사람 부르는데 백냥이 들었구먼. 쌉니다. 그리고 안채 쪽에서 부엌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여자가 6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고개를 숙인 채 나왔지요. 소돌은 상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그릇을 든 채로요. 6 중 넷째로 나온 사람에게서 소돌의 손이 멈췄습니다. 마른 여자였습니다. 그곳 옷을 입고 머리를 그곳식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 위에 낡은 무명천이 한 조각 감겨 있었습니다. 빛이 바래고 끝이 다 해진 무명이었습니다. 소돌의 손에서 밥그릇이 떨어졌습니다. 그릇이 멍석 위를 굴렀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보았지요. 여인도 그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2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인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옆에 선 부엌 사람이 여인의 팔을 잡았습니다. 왜 그러오? 얼굴이 하얗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인이 얼른 국자를 주었습니다. 줍는 손이 떨렸지요. 소돌은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입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향실이었습니다. 19에 갈린 누이가 9해 만에 마당 건너편에 서 있었습니다. 향실이 한 발을 내디뎠다가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인 집 마당이었으니까요. 여기서 울면 둘 다 끝이라는 것을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소돌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밥그릇을 주워들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앉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는 밥을 계속 떠 넣었지요. 자네 손이 왜 그러는가? 국이 매워서 그럽니다. 오늘 국은 안 매운데. 소돌은 대답하지 않고 밥그릇만 들었습니다. 고 서방이 그 얼굴을 한참 보더니 제 국그릇을 소돌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천천히 먹게. 아무도 안 뺏어가네. 그날 밤이었습니다.
소돌은 뒷담을 돌아 작은 부엌 뒤로 갔습니다. 부엌 뒷문이 반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오라버니 맞지요? 향실아, 살아 있었구나. 예. 소돌이 문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향실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오른손 등에 오래된 흉이 하나 있었지요. 소돌이 그 자리를 엄지로 문질렀습니다. 이건 뭐냐? 고갯마루에서요. 오라버니 손을 놓지 않으려다가요. 소돌이 제 왼손을 폈습니다. 손등에 같은 자리 흉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줄에 쓸린 자국이었지요. 소돌은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내가 너를 두고 왔다. 오라버니, 내가 먼저 나왔다. 너를 두고 나 혼자 배를 탔다. 향실이 소돌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오라버니까지 여기 남았으면요. 향실아, 오라버니까지 남았으면 누가 저를 찾으러 왔겠어요. 소돌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소리를 못 내고 우는 사람처럼요. 부엌 안에서도 훌쩍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참 뒤에 소돌이 얼굴을 닦았습니다. 향실아, 이제 됐다. 배가 왔다. 조선에서 사람을 데리러 배가 왔어. 명부에 이름이 오른 사람은 다 태워간다. 향실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올렸다. 동네 관아에 가서 직접 올렸어. 김해 진례 향실 28. 오라버니, 왜? 제 이름은 거기 없어요. 소돌의 손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며칠 전에 이 댁 사람들이 그러는 걸 들었어요. 우리 집 부엌 것들은 종이에서 뺐다고요. 뺐다니. 누가? 조선에서 온 어른이 빼주었다고 했어요. 소돌은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오라버니, 그리고 저만이 아니에요. 향실이 앞치마 아래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무명천 한 조각이었습니다. 매듭이 잔뜩 묶여 있었지요. 사람이 없어지는 건 늘 있던 일이에요. 집 밖으로는 못 나가도 새벽에 물을 기르러 가면 금방 집 부엌 사람들을 우물에서 다 만나요. 9회를 그 우물에서 얼굴을 익혔어요. 그런데 사신이 오셨다는 말이 돈 뒤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그 얼굴이 하나씩 빠져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없어져요. 향실이 매듭을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없어질 때마다 하나씩 묶었어요. 몇이냐? 23이에요. 그런데 그중 8분 요보름 사이에 묶었어요. 보름에 8. 9회 동안이 15이었어요. 소돌의 손이 그 자리에서 멎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풀었어요. 없어졌다가 사흘 만에 돌아온 사람이 있었거든요. 소돌은 그 풀린 자리를 손끝으로 만져보았습니다. 매듭이 있던 자국만 남아 있었지요. 소돌은 그 천을 한참 보았습니다. 향실아, 그 조선에서 온 어른이 누구인지 아느냐? 몰라요. 얼굴은 못 봤어요. 목소리는 들었느냐? 들었어요. 향실이 잠깐 사이를 두었습니다. 웃으면서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소돌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소돌이 부엌 뒤에서 나와 담을 돌아 나오는 것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행수 집 사랑에 앉아있던 사내였지요. 그 사내는 이튿날 아침 일찍 사신 일행의 숙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황통사에게 무언가를 일러 바쳤습니다. 황통사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소매에서 명부를 꺼내 폈습니다. 김해 진례 대목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짐꾼이라.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짐꾼이 어째서 부엌을 드나드는고. 그날부터 포구에 다른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번에는 조선 사람들 사이에서였지요. 그 짐꾼이 저쪽 상인들하고 짜고 판돈을 나눠 먹었다더라. 그래서 제 누이 하나만 몰래 빼가려고 한다지. 소문은 사흘 만에 숙소를 다 돌았습니다. 짐꾼들이 소돌을 피하고 밥상에서 자리를 옮기는 사람도 생겼지요. 소돌이 형, 판돈을 나눠 먹었다는 말이 정말이오? 나는 한 푼도 안 받았소. 그럼 왜 판마다 나갔소? 소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말하려면 누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향실이 위험해지니까요. 소돌이가 은자 한 양이라도 챙기는 걸 본 사람 있는가? 영감님은 눈으로 본 것만 말씀하시오. 저 사람이 밤마다 어디를 다니는지는 영감님도 모르지 않소. 고 서방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황통사가 윤 정사에게 아뢰었습니다.
정사 어른. 짐꾼 중에 소돌이라는 자가 저쪽 상인 집을 밤마다 드나듭니다. 윤 정사가 붓을 놓았습니다. 저쪽에서 시비를 걸면 사람 하나 때문에 배가 은두를 못 씻습니다. 윤 정사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자네는 어찌 그 사람이 밤에 다니는 것까지 아는가? 황 통사의 입이 잠깐 멎었습니다. 소문이 그러하기에 알아본 것입니다. 윤 정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밤 늦게까지 등을 끄지 않았지요. 같은 시각 행수의 집 사랑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행수 앞에 종이가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황 통사가 그 앞에 앉아 있었지요. 어른, 셈을 좀 합시다. 행수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광에서 10냥, 솥에서 20냥, 상에서 15냥, 마지막 판에서 30냥, 모두 75냥이요. 지금은 없소. 행수가 종이를 손끝으로 밀었습니다. 그러니 이 종이를 쓰자는 것 아니오. 황 통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어른, 우리 사이에 은자로만 셈을 했소? 행수가 손가락으로 종이 아래쪽을 짚었습니다. 우리 집 사람 6, 다른 집 6. 그 종이를 만들 때 어른이 맞춰준 셈이 12 아니오. 그것도 여기 적혀 있소. 그건 적지 말라 했지 않소. 행수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안 적었소. 수만 적었지. 셈은 셈이오. 행수가 웃었습니다. 2번, 배가 뜨기 전에 20을 더 빼주시오. 그러면 75냥은 없던 것으로 하겠소. 행수가 접은 쪽지 하나를 상 위로 밀었습니다. 여기 20 이름이오. 우리 집 것도 있고 이웃집 것도 있소. 아무나 20이 아니라 이 20이오. 황 통사는 그 쪽지를 소매에 넣었습니다. 스물이라니. 그러면 정사 어른이 아십니다. 행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른이 알아서 하시오. 나는 셈만 맞으면 돼요. 황 통사는 그 종이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적는 손이 떨려서 글자가 삐뚤어졌지요. 그 밤 황 통사는 숙소로 돌아와 촛불을 켜고 명부를 폈습니다. 소매에서 쪽지를 꺼내 이름을 하나씩 맞춰보았지요. 쪽지의 20 이름은 모두 그 마당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행수와 이웃상인들이 일부러 내보내지 않은 사람들이었지요. 이미 이름이 불려 앞으로 나온 자를 지우면 그 자리에서 들통이 나니까요. 황 통사는 칼끝으로 그 이름 20을 긁어내고 그 자리에 다른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이름이거나 애초에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야 종이에 적힌 수가 줄지 않으니까요. 한 사람에 한 번씩 20번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서야 황 통사는 그 쪽지를 촛불에 넣었습니다. 종이가 오그라드는 것을 끝까지 보고 있었지요.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행수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곳간에서 은그릇 2개가 없어졌다는 것이었지요. 황 통사가 앞장섰습니다. 그 집을 밤에 드나든 자가 우리 중에 있소. 짐을 뒤집시다. 짐꾼들의 짐이 마당에 다 쏟아졌지만 소돌의 짐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황 통사가 소돌의 머리를 가리켰습니다. 그 수건을 벗겨보시오. 이건 제 것입니다. 벗기라 하지 않는가. 군졸 둘이 달려들어 소돌의 머릿수건을 벗겼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낡은 무명천이었지요. 보셨으면 돌려주십시오. 이건 증거로 둔다. 증거라니요.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짐꾼 주제에 이렇게 낡은 것을 아끼는 것부터가 수상하네. 황 통사가 수건을 소매에 넣었습니다. 소돌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순간 군졸들이 그를 붙들었지요. 그리고 정사 어른께 아뢰어야겠소. 황 통사는 그 길로 윤 정사에게 갔습니다. 저쪽에서 정식으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배가 못 듭니다. 돈 한 푼이 나왔는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 집을 밤에 드나든 것은 사실입니다. 윤 정사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물건이 나오지 않았으니 죄인으로 단정하지 말라. 어른, 다만 저쪽이 문제 삼는다 하니 배가 뜰 때까지만 따로 두어라. 손대지는 말고. 그리하겠습니다. 물러나오는 황 통사의 입가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임시로 두라는 말이었지만 배가 뜨는 날까지라면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고 서방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증거도 없이 사람을 가둔다는 것이 어느 나라 법이오? 영감, 황 통사가 고 서방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사 어른의 분부요. 영감도 같이 들어가고 싶소? 고 서방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소돌은 그날 창고 하나에 갇혔습니다. 문에 빗장이 걸리고 바깥에 사람이 섰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고 서방이 문 밖에 왔습니다. 소돌이 안에 있는가? 예, 물이라도 좀 들여보내려는데 저것들이 안 된다는구먼. 괜찮습니다. 괜찮기는 뭐가 괜찮은가? 고 서방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내가 자네를 데리고 온 것 같아서 못 견디겠네. 영감님이 데려오신 게 아닙니다. 제가 온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더 나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행수의 집에서 부엌 사람 셋을 다른 고을로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산 너머 밭일하는 집으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셋 중에 향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각 향실은 뒷문으로 끌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앞치마 아래를 더듬었지만 잡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오라비에게 주었으니까요. 향실은 손에 아무것도 없는 채로 산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9해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아는 사람이 이 땅에 하나 있었으니까요. 소돌은 그 말을 듣고 창고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1번, 2번, 3번. 손등이 터져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깥에서 지키던 사람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더 치면 묶어두겠소. 소돌은 벽에서 손을 떼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수건도 없었습니다. 누이도 없었습니다. 배에도 못합니다. 6해를 기다려 여기까지 왔는데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창고에는 창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돌은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고리 안쪽에 손을 넣었습니다. 거기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향실이 그 밤에 쥐어준 무명천 조각이었습니다. 소돌은 그것을 꺼냈습니다. 향실아, 어둠 속에서 제 소리가 벽에 부딪혀 돌아왔습니다.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손끝으로만 만졌지요. 매듭이 만져졌습니다. 하나, 둘, 셋. 소돌은 매듭을 하나씩 세기 시작했습니다. 넷, 5, 6. 매듭 하나가 사람 하나였습니다. 이름은 몰랐습니다. 얼굴도 몰랐습니다. 다만 어느 부엌에선가 하나씩 사라진 사람들이었지요. 10, 11, 12. 소돌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21, 22, 23. 23에서 손이 멎었습니다. 소돌은 그 천을 가슴에 넣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러고는 처음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23. 어둠 속에서 그 소리만 났습니다. 23이 여기 있다. 새벽이었습니다. 창고문 앞에서 낮은 말소리가 오갔습니다. 정사께 올릴 기록을 확인할 것이 있다고 둘러대는 소리였지요. 문을 지키던 군졸이 두어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빗장이 조용히 풀렸습니다. 문이 반뼘쯤 열리고 사람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먹물 냄새가 났습니다. 소돌이오? 미십니까? 권가입니다. 명부를 베끼는 석이요. 권석이가 문을 닫고 앉아 보퉁이를 푸니 종이 뭉치가 나왔습니다. 시간이 없소. 이름이 지워지고 있소. 소돌이 어둠 속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사흘 밤을 옮겨 적은 명부요. 내 손으로 적은 이름을 나는 다 아오. 이게 그때 쓴 초안이요. 버리라 했는데 못 버렸소. 어째서 못 버리셨습니까? 권석이가 한참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님 이름이 거기 있소. 소돌이 숨을 멈췄습니다. 권덕유. 27에 끌려갔소. 지금 36이오. 부산포에서 내가 그 이름을 적었소. 내 손으로요. 권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옮겨 적어 묶은 책을 정서본이라 하고 처음 적은 종이를 초안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무태 닿고 사흘째 되던 밤에 그 정서본을 펴보니 형님 이름이 없었소. 그날 세어보니 초안과 다른 자리가 12이었소. 그런데 어젯밤에 다시 샌이 32이 되어 있었소.
소돌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향실이 센 매듭은 23이고 권석이가 센 이름은 32이었습니다. 향실이 센 것은 제 눈에 보이는 부엌 사람들 뿐이었고 권석이가 센 것은 종이 전체였으니까요. 어째서 여태 가만히 계셨습니까? 권석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붓을 쥔 손일 뿐이요. 키면 적고 지우라면 지우는 손이지요. 내가 입을 열면 형님 이름은 영영 못 찾소. 그런데 어제 그 마당에서 대기 수건을 빼앗기는 걸 봤소. 저 어른은 사람이 무엇을 아끼는지 알고 그것부터 뺏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밑에서 내가 붓을 더 쥐고 있으면 나는 형님을 지운 손이 되오. 새벽빛이 문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돌이 초안 뭉치를 받아들었습니다. 나리, 말하시오. 이 종이가 참말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그것이 어렵소. 저쪽에서는 내가 잘못 적었다고 하면 그만이오. 그럼 하나가 더 있어야겠군요. 지운 사람이 그 값으로 무엇을 받았는지요? 소돌이 일어섰습니다. 사람은 거저 지우지 않습니다. 값을 받으니 지우는 것이지요. 문 밖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권석이가 급히 일어섰습니다. 나는 가야 하오. 나리, 말하시오. 고 서방이라는 늙은 짐꾼께 이 말만 전해 주십시오. 배의 짐을 어떻게 실어야 사람 자리가 남는지 그 셈을 다시 해달라고요. 권석이가 문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소돌은 초안 뭉치를 품에 넣었습니다. 배가 뜨기까지 하루도 남지 않았지요. 날이 환해질 무렵 창고 앞이 시끄러워졌습니다. 배에 실을 짐을 꺼내느라 사람이 드나든 것이었지요. 빗장이 풀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것은 고 서방이었습니다. 등에 빈 지게를 지고 있었지요. 짐 꺼내러 왔소이다. 지키던 군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 서방은 궤를 하나 지고 나갔다가 이번에는 빈 가마니 묶음과 낡은 거적을 들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소돌 앞에 지게를 내려놓았지요. 피게. 영감님, 괴가 하나 더 있다고 했으니 하나가 더 나가야 하지 않겠나. 들키면 영감님이 대신 갇힙니다. 62 먹은 늙은이가 갇혀봐야 얼마나 갇히겠는가. 고 서방이 지게를 소돌 쪽으로 밀었습니다. 40년을 짐만 졌네. 오늘 하루쯤은 사람을 져보지. 소돌은 그 지게 위에 몸을 접어 앉았습니다. 고 서방이 그 둘레에 빈 가마니를 쌓아 올리고 위에 거적을 덮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버릴 포대를 한 짐 지고 나가는 것으로 보였지요. 고 서방이 무릎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런데도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마당에는 짐이 산더미였고 지게를 진 사람이 10도 넘었습니다. 문지방을 넘을 때 지키던 군졸이 한마디 던졌습니다. 영감, 무겁겠소. 포대가 젖어서 그렇소. 그 사이로 늙은 짐꾼 하나가 무거운 지게를 지고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배가 뜨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포구 앞 너른 마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돌아갈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헤아리는 자리였지요. 윤 정사가 상 앞에 앉고 그 옆에 황 통사가 명부를 들고 섰습니다. 행수와 상인들은 마루 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권석이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반쯤 불렸을 때 마당 뒤편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갈라지고 사내 하나가 걸어 나왔지요. 소돌이었습니다. 창고에 갇혀 있어야 할 사람이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온 것입니다. 그 뒤에 빈 지게를 진 늙은 짐꾼이 서 있었지요. 황 통사가 명부를 든 채 소리쳤습니다. 저자를 붙들어라. 도둑질을 한 자다. 군졸들이 움직였습니다. 소돌이 윤 정사를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사, 어른, 말하라. 소인은 도둑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밝히자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명부에서 사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른, 저자가 미쳤습니다. 붙들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게. 윤 정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짐꾼. 그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 알고 하는 말이냐? 압니다. 세 가지로 아뢰겠습니다. 소돌이 품에서 매듭이 잔뜩 묶인 무명천을 꺼냈습니다. 첫째, 사람이 실제로 없어졌습니다. 부엌 사람 하나가 없어질 때마다 매듭 하나를 묶은 것입니다. 23이고
그중 8비 사신이 온 뒤에 없어졌습니다. 사신이 온 뒤로 곁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안 보이게 된 분, 손을 들어 주십시오. 마당이 잠잠했습니다. 그러다 손이 하나 올라갔습니다. 우리 방에 같이 있던 아이가 없어졌소. 16이요. 손이 2, 3, 5으로 늘었습니다. 우리 집 부엌에 있던 여자 2도 밤사이에 없어졌소. 윤 정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황 통사. 어른, 저것들은 그저 옮겨간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면 사람도 옮기지요. 둘째를 말하라. 둘째, 그 사람들 이름이 종이에서 지워졌습니다. 소돌이 품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황 통사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부산포에서 명부를 옮겨 적을 때 쓴 초안입니다. 권석이. 권석이가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이 쓴 것이 맞습니다. 버리라 한 것을 못 버렸으니 죄를 처합니다. 죄는 나중에 묻겠다. 지금은 대조하라. 권석이가 초안과 정서본을 나란히 폈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붓이 종이를 짚는 소리만 났지요. 김해 진례, 향실, 28, 초안에 있고 정서본에 없습니다. 상주 함창, 권덕유, 36, 없습니다. 권석이의 목소리가 거기서 한번 갈라졌습니다. 밀양 부북 2, 양산 원동세, 다 없습니다. 이름이 불릴 때마다 마당에 누군가가 주저앉았습니다. 모두 32입니다. 윤 정사가 명부를 넘겨받아 아침 햇빛에 비스듬히 되어보았습니다. 종이결이 일어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마다 먹빛만 유난히 새로웠지요. 마당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려고 목을 뺐습니다. 이 자리는 종이결이 일어났다. 있던 글자를 긁어내고 다시 적은 자리다. 권석이가 그 대목을 살폈습니다. 칼끝으로 긁어낸 자국입니다. 있던 이름을 없애고 그 자리에 다른 이름을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권석이가 장을 넘기며 세었습니다. 32. 아까 대조한 수와 같습니다. 황 통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른, 그것은 소인이 잘못 옮겨 적어 고친 것입니다. 32번을 잘못 옮겼는가? 괴로 3이나 되는 종이를 사흘 만에 옮겼습니다. 어찌 실수가 없겠습니까? 잘못 옮겼다면 무엇을 보고 고쳤느냐? 초안에는 그 이름들이 그대로 있지 않으냐? 윤 정사가 명부를 상에 내려놓았습니다. 고친 것이 아니라 없앤 것이다. 어른, 셋째를 말하라. 소돌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셋째, 그 이름을 지운 값을 누가 받았는지 알겠습니다. 마당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행수 어른, 소인이 셈을 하나 해보았습니다. 황 통사가 그 말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돌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조선 말이 아니었습니다. 광에서 10냥, 솥에서 20냥, 상에서 15냥, 마지막 판에서 30냥, 모두 75냥입니다.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행수가 술잔을 놓쳤습니다. 황 통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소돌은 그곳말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 어른이 그 75냥을 갚으셨습니까? 행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못 받았소. 그런데 저 어른은 오늘 이 배로 돌아가십니다. 어른께서는 그 셈을 무엇으로 받으실 작정이십니까? 자네. 예, 자네가 지금 3년을 살면 웬만한 말은 배웁니다. 통사 어른, 소돌이 황 통사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른께서도 3년을 계시지 않았습니까? 황 통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소돌은 그곳 말을 한마디도 쓰지 않았습니다. 말은 못 알아들어도 마루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다 알아차렸습니다. 행수의 눈이 황 통사에게 꽂혔습니다. 통사 어른, 오늘 배를 타신다고요? 그건 행수가 술상을 물렸습니다. 내가 어제까지 들은 말과 다르오. 행수가 소매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접힌 자리가 선명했지요. 셈부터 맞춥시다. 나는 조선 일에는 관심이 없소. 내 은자만 받으면 돼요. 행수가 그 종이를 펴서 상 위에 놓았습니다. 윤 정사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권석이. 읽어라. 권석이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은자 75냥, 통사 황지중, 그리고 그 아래에 권석이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지난 셈 12 마침,
새샘 20. 이 12과 20이 무엇이냐? 사람 수요. 저 어른이 종이에서 떼 주기로 한 사람 수 말이오. 그 종이를 만들 때 12를 맞췄고 이번에 20을 더 하기로 했소. 우리 집 일손이 다 나가면 곳간을 누가 지키오. 값을 치르고 남긴 것이니 도둑질은 아니지 않소. 권석이가 초안을 펴서 그 옆에 놓았습니다. 부산포를 떠나기 전에 이미 바뀌어 있던 이름이 12. 이 무태 닿은 뒤 바뀐 자리가 20. 합해서 32입니다. 마당이 터졌습니다. 흙을 움켜쥐는 이도 있고 하늘을 보고 우는 이도 있었지요. 윤 정사가 그 종이를 든 채로 오래 서 있었습니다. 황지중, 이 글씨가 내 것이 아니냐? 어른, 그것은 저 사람이 지어낸 것입니다. 황 통사가 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루에서 행수가 어이없다는 얼굴을 했지요. 내 앞에서 쓴 것을 어찌 아니라 하시오. 붓도 먹도 내 것이었소. 황 통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른, 소인도 그 난리통에 붙들려 갔던 사람입니다. 3년을 저기서 살았습니다. 살아나오려면 어찌해야 했겠습니까? 소인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때 권석이가 붓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아니옵니다. 소인도 두려웠습니다. 형님 이름이 지워진 것을 보고도 며칠을 입 닫았습니다. 소인은 형의 이름을 지키려고 종이를 품었습니다. 어른은 남의 이름을 지우고 값을 받으셨습니다. 황 통사가 권석이를 올려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소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6해 전 섣달 북쪽 창고 담 너머에서 이런 말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북쪽 창고 사람들과 산 너머 밭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내가 아오. 사내가 많으니 값을 잘 쳐주시오. 황 통사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 대신 이 사람 이름은 그 종이에서 빼주시오. 나는 이번 배로 나가야 하오. 너는 그 담 안쪽에서 가마니를 쌓던 것이 소인이었습니다. 소돌이 한 발 더 나섰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실 때 어른은 웃고 계셨지요. 사람 값을 매기면서 웃는 소리를 소인은 6해 동안 잊지 못했습니다. 황 통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 정사가 명부를 덮었습니다. 황지중을 결박하라. 어른, 소인이 없으면 통역을 누가 합니까? 여기 말을 아는 사람이 하나 더 있는 모양이니 걱정 말라. 황 통사가 끌려나갔습니다. 아무도 편을 들지 않았지요. 이 자는 조선의 관원이다. 조선의 법으로 다 쓸 것이니 배에 실어라. 돌아가는 내내 제가 지운 사람들과 같은 칸에 두어라. 군졸들이 황 통사를 배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마당의 사람들이 그 뒷모습을 보았지만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행수는 마루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75냥은 끝내 받지 못했고 붙잡아 두려던 사람도 모두 내주었지요. 돈도 잃고 일손도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화를 내지는 않고 빈 잔만 만지작거렸지요. 저 짐꾼한테 은자 한 냥이라도 받게 했어야 했는데. 소돌은 대답하지 않고 마당을 나섰습니다. 훗날 들리는 말로는 그 돌광이 소돌이 일러준 대로 고쳐졌다고 합니다. 죽이려고 만든 광이 사람 재우는 방이 된 것이지요. 이제 남은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윤 정사가 명부를 다시 폈습니다. 권석이, 초안대로 이름을 되살려라. 32를 하나도 빠짐없이. 지운 이름은 되살리는 것이지 새로 적는 것이 아니다. 날이, 저는 언제 갑니까? 내가 오늘 약조를 깨면 다음 배가 아예 못 든다. 대신 여기 있는 사람들 이름을 내가 다 적어 가겠다.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윤 정사가 행수 쪽으로 몸을 돌렸지요. 이 문서는 우리가 가져간다. 다만 오늘 사람을 내놓으면 나는 이것을 셈이 끝난 종이로 보겠다. 행수가 한참 생각하더니 손을 들었습니다. 산 너머로 보낸 셋을 데려오너라. 다른 집에도 기별을 넣어라. 그날 해가 질 무렵까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산 너머 밭에서, 다른 고을 창고에서, 담 안쪽 부엌에서요. 상주함창, 권덕유. 깡마른 사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권석이가 붓을 놓고 일어섰지요. 두 사람이 마당 한가운데서 마주 섰습니다. 내가 인경이냐?
나는 내가 나를 지운 줄 알았다. 저는 한 번도 형님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권석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하나 불렸습니다. 김해진례, 향실, 28. 머리에 낡은 무명천을 감은 여인이 부엌 사람들 틈에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소돌이 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오라버니, 수건은요? 그때 뒤에서 권석이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손에 낡은 무명 수건을 들고 있었지요. 통사 얼음 부침에 있었소. 소돌이 받아 머리에 동였습니다. 향실이 제 천을 풀어 두 끝자락을 나란히 대어보았습니다. 같은 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천의 끝은 똑같이 3번씩 되짚어 박혀 있었지요. 어머니는 천 끝이 풀린다고 늘 3번씩 박으셨지요. 그랬지. 오라버니, 어머니는요? 소돌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고갯마루에서 놓아주더구나. 그 해에 가셨다더라. 향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는 얼굴이었지요. 그럼 이 천이 어머니 마지막 손이네요. 저는 9해 동안 이 천이 안 풀린 게 이상했어요. 소돌이 누이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를 참지 않았지요. 돌아갈 백성을 세어보니 224이었습니다. 배셋에 230까지 실을 수 있으니 자리는 겨우 되었지요. 그런데 나루에는 저쪽에서 담내로 내준 물목이 궤로 20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어른, 저 궤를 다 실면 30은 못합니다. 윤 정사가 그 궤들을 한참 보았습니다. 저것은 두고 간다. 어른, 저것은 저쪽에서 나라에 보내는 것입니다. 윤 정사가 나루에 선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물건은 다음이 있어도 사람은 다음이 없어. 궤가 도로 내려지고 그 자리에 사람이 앉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사람들이 배에 올랐습니다. 자리가 빠듯해 고 서방이 짐을 다시 쉬었지요. 무거운 건 아래, 가벼운 건 위에. 짐은 안쪽으로 몰고 사람은 바깥으로. 40년 짐을 진 놈이 이럴 때 쓸모가 있는 게야. 소돌이 배에 오르는데 짐꾼 하나가 앞을 막았습니다. 밥상에서 자리를 옮겼던 그 사람이었지요. 소돌이 형, 내가 그날 자리를 옮겼소. 기억납니다. 형 지게는 내가 지겠소. 그것밖에 할 게 없소. 그럼 반만 지시오. 반은 내가 져야 내 것이지요. 짐꾼 여럿이 웃었습니다. 눈들이 붉었지요. 배에 오른 짐꾼 12 중 제 사람을 찾은 것은 3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남의 사람을 실어 나르고 돌아갔지만 아무도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나루를 떠났습니다. 밑창은 어두웠습니다. 사람들이 벽을 따라 앉아 있었지요. 황통사는 그 한가운데 묶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때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만 밤이 깊었을 때 옆에 앉은 여인이 나직이 물었습니다. 어른, 제 이름을 아십니까? 황통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름을 지운 사람은 지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법이니까요. 소돌은 뱃전에 지게를 진 채로 서 있었습니다. 향실이 옆에 와 섰지요. 오라버니, 그 지게 이제 앉으셔도 돼요. 소돌이 제 등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6해 만이었습니다. 갑판에 놓인 그것을 한참 보다가 어깨를 2번 돌렸지요. 가볍구먼. 윤 정사가 뒤에서 그것을 보고 있다가 다가왔습니다. 내 아직 자네 이름을 묻지 않았네. 소돌입니다. 성은 없습니다. 사행 기록에 적어두었네. 윤 정사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폈습니다. 저거 둘 것이 있네. 명부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새 종이었지요. 이번에 못 온 사람을 다음 배에서 찾자고 만드는 것일세. 어른, 그러면 그 종이에 하나만 적어 주십시오. 누구를 말인가? 점동입니다. 19에 소금 실으러 나갔다는 사람입니다. 고 서방이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어디에 적는단 말인가? 모르니까 적는 겁니다. 종이에 없으면 없는 것이 된다면서요. 그럼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찾아야지요. 고 서방의 입이 몇 번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 정사가 붓을 들었습니다. 이름 고점동입니다.
고가의 점동입니다. 세종이의 첫 줄에 그 이름이 얹혔습니다. 15해 만에 처음이었지요. 고서방은 그 붓끝을 보다가 배전을 붙들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지요. 소돌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어른, 소인은 종이에 없는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소돌이 바다 쪽을 보았습니다. 지워진 이름은 종이에서 지워진 것이지 세상에서 지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윤 정사가 붓을 멈췄습니다. 그때 향실이 다가와 그 세종이 앞에 섰습니다. 자네도 적을 것이 있는가? 저는 그를 모릅니다. 이름만 대면 내가 적네. 향실이 고개를 젓고는 품에서 무명천을 꺼내 종이 갈피에 매듭 하나를 메어 두었습니다. 이건 아직 못 온 사람 몫이에요. 다음 배가 뜰 때 이 매듭부터 세워주십시오. 윤 정사가 그 매듭을 한참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두 종이를 함께 접어 품에 넣었지요. 배가 조선으로 향하는 동안 정사는 그것을 다시 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갑판에 나와 사람을 세웠지요. 눈으로 하나씩요. 그해 겨울 부산포 나루에 배가 닿았습니다. 나루에는 사람이 새까맣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름을 부르며 기다린 사람들이었지요. 고서방은 나루 끝에 서서 내리는 사람을 하나하나 보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요. 소도를 지게에 지고 창고를 빠져나온 뒤로 무릎이 더 성치 않았습니다. 80몇째쯤 되는 사내가 내릴 때 고서방이 앞으로 한 발 나갔다가 멈췄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고서방은 다시 제자리에 서서 남은 사람들을 마저 보았습니다. 옆에 선 소돌이 그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영감님, 다음 배가 또 뜬답니다. 그럼 나는 또 나와 봐야겠구먼. 고서방이 웃었습니다. 눈이 붉었지요. 나루 한쪽의 상이 하나 펴져 있었습니다. 다음 배에 태울 사람 이름을 받는 자리였지요. 상 앞에 앉은 것은 6해를 두고 소돌을 돌려보내던 그 설이었습니다. 소돌이 그 앞에 가 섰습니다. 또 왔는가? 예, 이번엔 누구를 적어달라는 겐가? 이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서리가 붓을 놓았습니다. 또 그 소리인가? 지난 가을 이 줄에서 제 앞에 서 계시던 노파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올렸는데 손주는 못 올렸다 했지요. 그애 난 아이라 이름을 못 지었다고요. 올해 9인데 어느 종이에도 없는 아이입니다. 제가 그 노파를 찾아가겠습니다. 젖먹이 적에 부르던 말이라도 있으면 받아오지요. 서리가 붓을 들다 말고 소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지난 가을 마루 밑에서 저를 올려다보던 사람이 이번에는 눈을 맞추고 서 있었습니다. 자리가 없으면 만드시지요. 배가 또 뜬다지 않습니까? 서리는 한참을 있다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새 종이를 한 장 끌어당겼습니다. 그 뒤로도 그 나루에서 배가 여러 번 떴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루 끝에는 늘 지게를 세워 둔 사내 하나가 서 있었다고 하지요. 이름은 종이에 적히지만 사람은 사람에게 적히는 법입니다. 종이에서 지워진 이름도 그 사람을 기억하는 이가 하나라도 있으면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